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 연금 제대로 알기에 대해서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강의를 하고 후반에 이제 방청객 중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의 주요 내용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공무원의 연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공공복지학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시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이해를 주로 다루고요. 후반부 시간에는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과 2014년 15년도에 시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정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제도의 도입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령상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념 정의보다는 이 연금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 연금제도와는 달리 이 공무원연금제도를 포함한 기타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이 공무원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학연금 같으면 이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군인연금 같으면 군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입니다. 왜 공적연금이면서도 특수직역연금이라는 성격을 강조하냐면, 이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과는 달리 인사정책적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간 부문에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1988년도에 사회보장적 성격으로서 국민연금을 만들었는데요. 이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1960년도에 만들어질 당시 퇴직금의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같이 가지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960년대에는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인사정책적 목적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재정책이라고 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비용부담의 방식과 연금 재정의 운영 방식, 즉 재정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선 비용부담의 방식은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여제 방식과 비기여제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여제 방식이라는 것은 연금 기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즉 연금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공무원과 고용주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 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로서 그에 상응하는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이제 국가에서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들의 연금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전액 연금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기여제 방식을 채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1960년대에
경제 발전이 안 된 상황에서 이 공무원 연금 제도를 만들었을 당시에 국가의 비용 분담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여제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여제가 오르냐 비기여제가 오르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 또는 국가 예산의 여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북유럽이라든가 독일과 같은 이 북유럽 국가의 선진 국가일수록 오히려 그 연금에 있어서 비용 부담을 국가가 전액하는 비기여제를 채택하는 것이 현실이고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국가일수록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재정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기여제에 의하든 비기여제에 의하든 이 연금 기여금이나 부담금을 모아서 적립해서 그것을 장래에 퇴직급여라든가 각종 연금급여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적립방식이고요. 적립방식을 보면 장래에 소요될 급여 비용의 부담액을 제도 가입기간 동안에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부과방식은 일정 그 기간 동안의 급여 비용,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전에 퇴직해서 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생기면 2021년도에 연금 급여 비용을 동일 기간 내에 조달합니다. 말하자면 금년도 정부 예산에 2021년도에 연금 급여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과 방식은 일정 기간에 적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 추정되는 예산서에다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 기여제를 채택했을 뿐 아니라 연금의 기여금과 부담금 또는 그 수익금을 합해서 적립해 놓고 그것을 매해 년도에 연금 급여로 충당하는 이런 적립 방식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2001년도부터는 급여 부족분의 전액을 사용자가 보전금으로 지급하는 일부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과 방식이 일부 절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그러면 주관 기관은 어디냐? 지금 인사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가 연금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마련하고요. 실제 그 연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공무원 연금기관과 연금취급기관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집행만 하고 있고요. 인사혁신처가 연금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연금의 급여 또는 기여금의 징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 연금공단입니다. 공무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과거에는요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법상의 급여만 있었는데 2018년도에 정부가 민간의 그 산재 보험에 상응하는 재정 말하자면 여러 재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재해 보상법을 만들므로 해서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급여의 종류가 두 가지 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존처럼 공무원 연금법에 기초해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과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는데 가장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들에 지급되는 연금이 퇴직연금이라고 볼 수 있고 10년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 민간의 퇴직금처럼 일시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자매급여, 그 다음에 퇴직수당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퇴직연금에 대응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규모로 지금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근무 연수에 따라서 6.5% 내지 39% 수준이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은 민간 부분의 퇴직금과 같은 취지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그 퇴직급여의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공무원 재보상법상 급여의 종류를 보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재유족급여, 부조급여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공무원연금법상에 근거한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가 상당히 세분화됐고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재보상법상 급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즉 공무원연금법상 가장 관심이 많은 퇴직급여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퇴직급여에 있어서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차이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10년 미만 재직했을 때는 퇴직일시금으로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물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도 내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요. 즉 연금 대신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고 또 퇴직연금 일시금을 일부 기간은 연금으로 받고 일부 기간은 퇴직금으로 지급받아 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으로 형태로 나눠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유족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또는 급여를 받는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 유족이 말하면 여기서 유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를 비롯해서 조건에 해당되는 존속과 비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또는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했을 때에 그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을 말합니다. 이런 그 유족연금 부과금이라든가 특별부과금, 연금 일시금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공무상 장애연금은 아까 말했듯이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는데 이게 그 공무상 장애일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재보상법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지만 비공무상 장애가 입어서 퇴직하거나 질병을 받게 됐을 때는 이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이 퇴직수당, 민간 기업에서 고용주가 전액 부담해서 지급하는 퇴직금, 현재는 이제 퇴직연금의 형태로 일정 기간 민간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서 받게 돼 있지만 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파트가 퇴직수당인데 정부에서 이제 만들긴 했지만 이 규모가 민간의 퇴직금 규모와 비교했을 때 6.5 내지 39%. 말하면 재직기가 짧으면 퇴직수당의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공무원 재보상연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금과 관련해서 전현직 공무원들의 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이제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들이 연금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에도 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이 알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공무원의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유족이 어리거나 또는 존속이거나 할 경우에 이 연금법상에도 이 급여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청구를 안 하시다가
이 연금 행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에서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조금 봐줘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미혼 여성 공무원이 사망을 했는데 그 존속, 말하자면 그 부모가 연로하셔가지고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알아서 주겠거니 하고 막연히 기다리시다가 연금 소멸시효 5년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 젊은 공무원이 10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안 됐고 퇴직 일시금이었는데 거의 그 1억 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거는 뭐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이 가족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과 또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이런 때를 가정해서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좀 알려주실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만 가지고 연금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로서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그 공무원 연금을 받을 사람이 재직 중 형벌 등에 대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서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인해 징계에 의해서 해임된 경우, 말하자면 이게 파면일 경우와 해임일 경우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해임일 경우라도 이런 금품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이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면 급여를 이제 받는데 해임이라고 하더라도 이 뇌물수수 같은 이런 범죄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연금을 일부 정지되는 거죠. 대부분 연금 일부 정지되는 경우라는 것은 자기가 낸 기여금 부분만 돌려받고 정부 부담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랍니다.